네, 안녕하세요. 이번 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특정 루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제 반환하는 거. 일반 함수와 람다식일 경우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걸 잘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 흐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다가 반복하고 있다가 중도에 빠져나오거나 다시 조건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예외적인 발생.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특정 일이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아예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외라고 하는데, 그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요 세 가지 우리 그 키워드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return문, break, continue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return은 특정 함수 내에서 뭔가 반환하거나 결과값을 반환하거나 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껏 사용해 왔는데 여기 이제 라벨 표기법으로 하면은 이제 특정 람다식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는 반복문인 for나 while 같은 반복문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예 그 조건을 모조리 수행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빠져나올 때. continue는 그 처리 문장 도중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조건을 볼 때 그때 쓰는 거죠. 자, 예외 처리는 try catch를 사용할 겁니다. 이 try catch문은 try에서 발생하는 요 블럭 있죠? 요 블럭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 예외가 있다면 그것을 이 catch 얘가 받아서 이 내부 블럭문에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일에 반드시 수행돼야 될 어떤 특정 그 코드가 있다면은 반드시 파이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써도 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하나씩 뭐죠? 파이널이라든가 캐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턴. 자, 리턴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었죠. 이런 일반 함수 add라는 걸 만일에 만들었다고 치면은 여기에 콜론 옆에는 우리는 이 함수의 반환 자료형을 써줍니다. 이렇게 정수형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제 return이라는 걸 사용해서 정수형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수형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자로 받아들이는 a와 b가 어떤 특정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아닐 경우에는 정수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정한 이 자료형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환이 일어나면 이 다음 문장은 이제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다음 문장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 함수 add라는 것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설계할 때 반환 타입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명시적으로 반환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닛이라는 요 타입을 지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닛은 사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략하지 않고 우리가 리턴을 넣게 된다면은 바로 이렇게 리턴문 옆에 유닛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요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 유닛이라는 걸 반환했지만 여기선 유닛이라는 이름 자체도 빠져 있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유닛을 반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표현 방법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작성할 때는 이 유닛이라든가 리턴문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콜론 뒤에 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으면 이 바로 이제 코틀린이라는 컴파일러가 이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이 타입을 유닛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턴문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리턴이 유닛이 반환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람다식에서 리턴을 쓰는 겁니다. 이 람다식에서 리턴을 쓸 때는 이제 기존의 리턴문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앞서서 뭔가 살펴봤었죠. 함수 부분에서 그 지역 리턴이라는 걸 이제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그 라벨 표기법을 써야 되는 거죠. 먼저 이 코드를 분석을 해볼까요? 자, 메인이 있고 여기에 inline 함수로 inline 람다라는 함수가 하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함수죠. return func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이렇게 총 3개의 함수가 있고, 자, 프로그램 흐름상 진입점은 여기부터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 func가 먼저 호출됐고, 자, 여기로 진입.
자, 여기로 진입해서 1번 정상적으로 프린트문 나오고, 자, 여기서 어때요? inline 람다라는 이제 새로운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inline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여기 있는 내용물, inline이라는 함수의 내용물은 지금 out이라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안에 복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인자를 봅시다. 인자 3개 A와 B는 일반 인자 정수형, 그 다음에 out은 람다식 인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선언할 때 매개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사용할 때 우리가 집어 넣어야 될 인자는 이제 정수형 2개와 그 다음에 이 out은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서 이 중괄호 안에 구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괄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 람다식의 맨 마지막 인자에 들어갈 값이 되는 거죠. 예, 람다식 자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이 두 개의 인자를 받고 이제 문장이 수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조건식에 의해서 리절트 10 이상인 경우에 리턴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 리턴하게 되면은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이 out이 복사돼서 여기 out이라는 게 이 out이라는 이름으로 람다식 함수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return이 사용되면 이 out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 out 및 이 return 펑크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 자체가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게 이제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println end of return func라는 요 부분이 실행되지 않는 거죠. 5번. 물론 여기서 return 되면은 사실 요 문장도 실행되지 않죠. 4번.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결국에는 최종 return func라는 녀석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비지역 이제 반환이라고 한다고 앞서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바로 라벨을 쓰는 겁니다. 자, 라벨을 사용해서 이 특정 함수에 리턴할 때 이제 해당 라벨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함수명 옆에 정의할 때는 골뱅이 표시 있죠? at라고도 하고 이 라벨 이름 옆에다가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턴문을 사용할 때는 리턴문 옆에 at과 함께 라벨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라벨 이름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수정한다고 했을 때 의도대로 먼저 자, 거의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 이제 inline이 빠져 있죠. inline이 빠져 있고 여기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inline을 뺀 다음에 해당 함수에 이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inline 람다라는 요걸 다시 사용하고 있고 이 옆에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라벨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릿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넣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수행하다가 자, 이 조건 10 이상의 경우에 리턴문이 사용됐죠? 자, 하지만 이 리턴문은 이 라벨 표기와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이 리턴 펑크라는 걸 자체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쪽으로, 그렇죠? 바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 이 중괄호가 덮여져 있는 이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inline 람다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println end of return func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상에 찍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return 문을 사용할 때는 이제 람다식에서 우리가 return을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 함수는 물론 해당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일반 함수를 이제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코코와 함께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까요? 코코와 함께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습 화면에서 섹션 3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파일 만들어 봅시다. 자, 챕터 4 위치에서 이제 alt insert 패키지. 자, 제가 이제 alt insert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맥 사용자들은 이제 커맨드의 N을 누르거나 혹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은 특정 코드를 이제 삽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패키지
섹션 3. 자, 또 alt insert kotlin 파일 inline 람다 return이라는 요 예제를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한번 타이핑을 먼저 해봅시다. 자, 타이핑이 끝났으면 이제 앞서 예상한 대로 이제 동작하는지 봅시다. 먼저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이 리절트를 찍기도 전에 먼저 반환이 되겠죠. 네, 반환이 되는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인라인 람다가 반환되는 게 아니고 이 블럭이 반환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이 함수 자체를 탈출해 버립니다. 그쵸? 여기서 자, 한번 해보죠. Shift Alt 10 누르고 이제 두 번째. 자, 어때요? 이 마지막 문장이 수행되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리절트는 이미 조건식에서 넘어버리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이제 3으로 고치고 다시 Shift F10을 누르면 리절트는 리절트 정상적으로 찍히고 리턴 자체가 이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문장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 end of return 펑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문제 없지만 이제 조건식이 다시 13으로 갔을 경우에는 자, 이 문장 자체가 5번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라벨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우리가 수행되고 있는 이 return 펑션 inline 람다 옆에 자, 우리가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똑같이 lit이라는 이름으로 넣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사용할 때는 골뱅이를 먼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lit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블럭에 해당되는 끝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Shift F10. 자, 그럼 어때요? 자, 이 lit 리턴문이 원래 아까 라벨을 붙이기 전에는 리턴 펑크 자체가 빠져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바로 이 위치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수행될 수 있었죠. 이렇게 end of return func.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이제 람다식 내부에서 리턴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람다식 자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람다식을 호출하고 있는 묶여져 있었던 그 해당 외부에 있는 함수 자체가 아예 빠져나가면서 비지형 리턴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의해야 한다. 자, 라벨도 사실은 라벨을 사용할 때는 암묵적 라벨이라고 해서 라벨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봤듯이 이 옆에 우리가 어떤 특정 이름으로 그 라벨을 정해줬었는데 그 라벨 표기법을 생략할 경우에는 리턴 옆에 해당 골뱅이 옆에 해당 그 인라인 함수가 이제 사용됐던 이제 함수 이름 자체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 자체를 적어주면 이 해당 함수의 블럭을 빠져나가는 이 위치로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리턴문에 이 이름 자체도 생략할 수 있다. 이 이름 자체를 생략할 경우에는 바로 이 이름, 이 inline이라는 이 람다식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는 라벨 표기법을 직접 쓴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암묵적, 묵시적이라고도 하죠. 묵시적으로 이 해당 함수 내의 블럭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시 Shift F10. 어때요? 결과는 똑같죠? 리절트가 10과 넘어버리기 때문에 리턴문이 작동하고 여기로 빠져나가서 이걸 실행했습니다. 자,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익명함수 사용 방법인데, 익명함수는 일단 이 해당되는 람다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해당 그 인자 자체를 익명함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익명함수는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함수의 리턴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당 inline 함수의 이 블럭 끝부분, 이 부분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돌아와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지형 리턴, 바로 이 rt 펑크가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죠. 사실 이제 이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람다식과 비슷하지만 이제 함수의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턴이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걸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이 부분을 그 코드에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코드로 와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이었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에 이 람다식은 원래 이 세 번째 그 매개 변수로서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걸 빼내온 거죠. 이 중괄호 부분을. 하지만 이제 일반 펑션을 넣을 경우에는 중괄호 부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중괄호를 이쪽 아래에다가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콤마가 들어가겠죠. 이게 세 번째 매개 변수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없이 우리가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만, 이제 단축화라고 이렇게 코드 어시스트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지우고, 예, 이 부분을 지우고 펀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a, b 이렇게 익명함수로 넘겨주고 중괄호를 엽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부분 바로 이 펀 정의된 세 번째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해당 세 번째 매개 변수에 람다식이 익명함수로서 사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라벨 표기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라벨 표기법을 지우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어때요? 실행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의도한 대로 리턴만 사용됐을 뿐인데 바로 이게 익명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5번에 해당되는 문장이 정상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각 함수의 차이에 따라서 리턴이 사용되는 게 이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람다식을 사용할 때는 리턴을 쓸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아셨죠?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알아봅시다. 일단 람다식과 익명함수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변수선은 이제 불변 변수로 getMessage를 썼는데 이 getMessage에다가 직접 람다식을 우리가 할당함으로써 이 람다식 자체를 함수처럼 getMessage라는 이름으로 함수처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이 내부에 이 getMessage 특정 조건식에 따라서 리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리턴 쓰면 안 되겠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람다식 앞쪽에 빠져나가도록 이 람다라는 이름의 라벨을 써주고 그 다음에 리턴을 사용할 때도 해당되는 이제 람다 라벨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라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이름은.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마지막 식이 할당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제 람다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식이 할당문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에러라는 내용물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라벨 표기법을 안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리턴에 의해서 getMessage를 호출하고 있는 함수 자체가 빠져나가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익명함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getMessage라는 건 이제 함수처럼 쓰려고 하는 거고, 자, 이때 fore이라는 거 키워드만 보이고 이름은 안 보이죠? 이게 익명함수죠. 이때 이제 넘 하나 받아들이고 반환 타입을 써줍니다. 왜냐면 여기다 할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 스트링으로 할당할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만일에 이 조건에 부합되면은 이 에러라는 스트링을 반환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좀 더 명확하죠? 라벨 표기법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에러가 바로 이제 할당될 거고, 조건식에 맞지 않으면 마찬가지 success를 할당하기 위해서 리턴을 씁니다. 왜냐면 여기는 리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식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람다식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딱 눈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익명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리턴 딱 눈에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람다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조건식에 따라서 리턴이 많이 쓰인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명확한 방법인 이제 익명함수 방법이 좀 더 읽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써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읽기 좋은 코드가 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함수를 쓸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처럼 쓰는 거죠.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람다식이든 익명함수든 이 안에 해당 값을 넘겨주고 그거에 따라서 리졸트에 들어오는 스트링은 에러 혹은 석세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 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이제 반복문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나 while, do while 같은 이제 루프문에서 사용되죠. 먼저 이제 for문.
포문은 특정 반복 조건에 따라서 이제 계속 돌면서 뭐죠? 이제 인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특정 인자를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써놓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소하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돌아야 되는데 만일에 if 문장을 하나 더 넣고 중단 조건을 넣은 다음에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반복 조건이 전부 다 수행되지 않아도 아예 이 for 문장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쵸? 이 브레이크를 만난 순간 이 위쪽에 있는 for 문장 자체가 아예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먼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tinue를 썼을 때입니다. continue는 이 중단 조건에 따라서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가서 조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본문을 수행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본 다음에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계속 본문을 수행하고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break와 continue는 우리가 특정 반복문을 제어를 해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조건을 보는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죠. 자, 아주 간단한 예제죠. 먼저 for 문장으로 1부터 5까지 i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해당 문장을 수행합니다. 자, 이제 수행을 합니다. 먼저 i가 3과 동일할 때만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1 들어오면 통과되죠. 2 들어와도 통과됩니다. 그래서 계속 찍히는데 3이 되는 순간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for 문장 자체가 뒤에 4랑 5가 두 번 더 해야 될 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아웃사이드. 예. 근데 만일에 여기에 브레이크를 컨티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컨티뉴로 바꾸면 이 3만 어떻게 되는 거죠? 3만 해당 조건을 보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반복은 1, 2, 3을 제외한 4, 5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잘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실행 결과 먼저 브레이크일 경우에는 1과 2만 동작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컨티뉴로 바꾸면 3을 제외한 1, 2, 4, 5가 진행된다는 거. 이제 이건 굳이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봅시다. 이제 for 문장이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먼저 여기서 보이는 라벨 브레이크라는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고 이 내부에 이제 프린트문 찍고 for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반복문이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라벨 브레이크 첫 번째 for문, 두 번째 for문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블럭이 이 내부에 블럭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블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문이 놀 때 해당 조건에 따라서 계속 돌고 있다가 J가 3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브레이크 문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문의 J 이후에 있는 내용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해당 그 뭐죠? 남아있던 부분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만일에 여기 우리가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도 이제 라벨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포에는 없었죠. 근데 첫 번째 포에 first라는 요 라벨을 표기하고 브레이크에도 우리가 라벨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라벨 표기법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일로 빠져나가야 되지만 first가 가지고 있는 요 블럭의 end 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 라벨을 이렇게 반복문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예외 처리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흐름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거는 원래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어떤 코드가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알 수 없는 특정 코드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오류나 소프트웨어적인 오류 뭐 각종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되는 경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운영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운영상의 문제가로 인해서 뭔가 잘못되는 겁니다. 시스템 콜이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 콜은 운영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제 특수한 API입니다. 그게 잘못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입력값. 우리가 값을 넣는데 정상적으로 정수형인 경우에는 뭐 숫자형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숫자형이죠. 근데 전화번호에 우리 이름을 넣는다든가, 이름에다 그냥 숫자만 넣는다든가, 물론 이제 숫자로 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정 예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도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연산, 뭐 0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 연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을 실패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메모리가 꽉 차서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그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컴퓨터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드웨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원 문제가 있거나, 뭐 망가진 기억 장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바로 다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외를 대비하기 위한 구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측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try catch 이 블록 내부에는 예외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을 나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파일을 오픈하는 어떤 API를 넣는다고 봅시다. 근데 파일 오픈을 하는데 뭐 일반적이면 다 오픈이 되겠죠. 하지만 오픈이 안 되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럼 코드를 여기다 넣고, 그럼 해당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캐치라는 블록 안에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캐치가 받아서 블랙을 처리해서 그 예외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넘길 것인가를 알아내야 되겠죠. 아니면 다시 한번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예외 그 에러 메시지를 뿌려주고 경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리 블럭은 이제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문장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예외가 발생해서 깨졌어요. 이후의 코드에. 그러면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닫아야 되겠죠.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파이널리 블럭은 예외 처리를 하고 나서도 반드시 실행되는 문장을 넣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닫는 거, 파일 클로즈죠. 자, 그래서 이 try, catch, finally는 항상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생략해서 필요한 것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inal 블록을 생략하고 그냥 try, catch만으로도 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0으로 나눴을 때 예외를 일부러 발생을 한번 해보고, 이건 뭐 우리가 일부러 발생한 거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A에 6, B에 0를 넣고 이걸 이제 0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블럭에 이 연산 가능성의 이 두 개를 0으로 나누는 연산 가능성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바로 캐치가 잡아다가 이 해당 exception handled라고 이렇게 찍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블럭은 반드시 수행되기 때문에 이 블럭은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예제를 한번 수행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try catch문에 그 0으로 나눴을 때 먼저 살펴봅시다. 자, try 블럭을 넣기 전에 이제 0으로 나눠지는 거는 여기 이제 잠깐 경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exception이 나타났죠. 0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이제 핸들이죠. try catch문으로 감싸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이제 방지하는 겁니다. try 블럭에 해당 블럭을 넣고 이제 캐치를 작성합니다. 자바 exception을 2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이 내부에서 이제 써주는 거죠. exceptions handled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제 얘가 발생해도 이 부분으로 뭐죠? exception 에러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내부에 있는 내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 이제 어때요? 이 내부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근데 반드시 뭔가 수행되어야 될 루틴이 필요하면 이제 finally 블럭으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hello, 자 Shift F10, 그러면 이제 예외 발생과 이제 무관하게 반드시 수행되어야 될 문장이 이쪽에 들어와서 자 여기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외 발생 구문에 이제 try catch로 이제 감싼 다음에 해당 예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자바에는 많은 그 예외를 발생할 만한 API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반드시 그 예외 처리 구문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그걸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사용하듯이 그 특정 어떤 예외를 검사하는 부분을 코틀린에서는 강조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어떤 API를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로 안 할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라이 캐치를 반드시 강제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없는 거죠. 자바에서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제 캐치문을 작성할 때 익셉션으로 우리가 잡았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클래스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익셉션에 관련된 특정 클래스의 익셉션을 잡으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arithmetic exception은 특히 이제 수치 연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수치 연산의 예외를 잡아서 그 2를 프린트하게 되면은 2의 메시지라는 그 객체의 메시지라는 걸 프린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찍어줍니다. 우리는 그냥 예외만 발생했을 뿐인데 이렇게 어떤 원인인지 찍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택을 추적할 수도 있는데 만일 받았던 예외 익셉션에 print stack trace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뭐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추적해 줍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 섹션 3에 try catch의 main이라는 곳에 바로 9번째 줄에서 발생했다라고 이제 해당 그 구문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디버깅이 좀 더 이제 편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예외를 직접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throw 구문을 사용해서 exception에 대한 이제 그 매개 변수, 메시지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물을 던져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메인 함수 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체크 어마운트 따로 외부의 함수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API로 throw를 사용해서 exception이라는 거를 던져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1000 이하일 경우에 예외를 보고 이제 잔고가 뭐 1000 이하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져서 뭐죠? 예외 발생 구문을 강제로 만들어 준 거죠. 바로 이제 트라이 캐치문이 보이고 바로 이 연산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어마운트 600인데 이게 1000 이하면은 강제적으로 발생하겠죠. 뭐 6000으로 높여놓으면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을 하나씩 빼 나가는데 거기에 체크 어마운트라는 API를 호출했더니 어때요? 이 예외 조건에 맞는 거죠. 그래서 해당 메시지, 익셉션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해서 일로 점프 뛴 다음에 해당 메시지가 익셉션에 대한 메시지가 화면상에 찍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예외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사실 클래스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클래스 파트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직접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 매개 변수로 사용할 거 정해주고 그 다음에 자 exception을 이렇게 상속받는 표현으로 정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내용물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해당되는 클래스 invalid name exception이란 이 이름이 여기서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한 거죠. 자, 이제 거의 뼈대는 같습니다. try catch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예외 발생에 따라서 사실은 캐치 블럭은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캐치 블럭은 원하는 만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invalid name exception을 먼저 잡고, 그 이외의 exception이 밑에서 처리하게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던져주기 때문에 발생하겠죠. 이 API로.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면 이제 숫자가 포함된 예외가 이 검사 루틴에 따라서 REGEX, Regular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정규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정규식 표현은 이제 정규식 표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이름에 숫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만일 포함되어 있으면, 자, 이 네임에 숫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영문 이외에 숫자가 이만큼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예외를 던지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 예외로 이제 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어떤 사용자 예외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예외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틀린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외를 던져주는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그 해당 클래스를 반드시 예외 검사 루틴을 작성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처럼 강제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만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외 파트 그 4장을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